이 이야기는 서울 구로구에 살고 계신 이준범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준범 씨가 18살이었던 13년 전 할아버지 댁이 있는 경남에서 겪은 일인데요. 준범 씨는 낙동강 강가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물가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. 뭐죠? 자, 지금부터 이 사연의 주인공인 준범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때는 2011년. 당시 18살이었던 저는 경남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. 근데 할아버지 댁이 워낙 시골이라 정말 할 게 없었는데요. 18살 심심해. 심심하던 차에 낚시나 할까 싶었습니다. 좋죠. 낚시 좋지. 평소에도 종종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녔던 저는 강물에 낚싯대를 던지자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습니다. 그런데 얼마 안 가 저의 인내심에 한계가 찾아왔습니다.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. 그걸 넘겨야 되는데. 이렇게 그냥 가야 하나 싶었는데 큰 돌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. 돌탑 같은 게 있어. 예. 돌마다 밧줄이 묶여 있더라고요. 돌마다? 그건 그런 건. 그리고 밧줄이 진짜 오래된 것처럼 다 삭아서 해져 있었어요. 오래됐구나. 뭐에 쓰던 거지? 하다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. 아빠랑 민물 낚시를 다닐 때 종종 했던 방법인데요. 큰 돌을 강에 던지거나 물속에 있는 바위를 내려치면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맞아. 기절해서 그 방법 막 있지. 떠올랐었거든요. 아, 그래, 맞아. 진짜 나온다, 씨. 아, 이거를 진작 던질 걸, 이거를, 씨. 저는 신이 나서 쌓여있던 돌들을 강물에 계속 던졌습니다. 던졌습니다. 불안한데. 그런데 그때 이상한데. 무슨 영화 촬영을 하나 싶었던 게 옛날 사람들이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. 그런데 왜인지 그 사람들의 시선이 오로지 딱 한 곳, 어디? 저에게 고정된 채 미동도 없는 거예요. 좀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얼른 짐을 챙기고 가려던 그때 풍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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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덩. 빠지는 거니? 뭐지? 설마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이 강물로 뛰어든 건가? 그런 거 같아. 어? 그런데 그때 야, 이 자식아! 정신 차리라! 삼촌이었습니다. 삼촌, 저기 다리에 저 다리 위에 사람들이 막 물에 막 뛰어들고 있었어.
뭐라 캐노? 어디? 없는데. 나 뭐에 홀렸나? 더 희한한 건 시간을 보니 3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. 기절한 거야 그러면? 꼭 기억을 가위로 도려낸 것 같았죠. 그날 밤 아까 강에서 들었던 풍덩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. 할아버지 집이랑 강까지 거리가 있는데 풍덩 하는 소리는 점점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어요. 어떡하나. 그 순간 가야지. 가야지. 그 강으로 가야 한다. 이거 아주 위험해. 이게 홀린 거야, 이게. 준범아. 삼촌 할아버지인가? 저를 잡은 건 할아버지였어요. 준범아, 나가면 안 된다. 나 가야 돼. 안 돼. 준범아, 나가면 안 된다. 나가면 안 된다. 나가면 안 돼. 안 돼. 준범아, 나가면 안 된다. 안 된다. 안 돼. 나가면 안 돼. 어허. 큰 소란에 가족들이 전부 나와 저를 뜯어 말렸죠. 겨우 진정하고 난 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곧바로 서울로 아, 올라왔습니다. 찜찜한데. 하지만 제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어요. 밤마다 풍덩 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. 따라왔나 보다. 그렇게 잠을 설치다 겨우 잠든 그날 밤. 묵직한 것이 제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. 검은 형체들이 제 몸 위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. 그 검은 형체는 그걸 물에다 던진 건데. 너무 무겁고 숨을 쉴 수조차 없어서 그냥 죽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툭, 투툭, 툭. 이 사람들 다리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. 그 사람들이랑 싸운다. 그 순간 제 침대 아니 방 전체에 물이 차올랐어요. 야. 귀, 눈, 겨우 숨을 내쉬던 코와 입까지 저는 그대로 물속에 잠길 것 같았어요. 겨우 눈을 뜨고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들지 마. 제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수십 개의 사람의 손이 다닥다닥 매달려 있었거든요.
왜 자꾸 있구나. 싫어. 정말 끔찍한 악몽이 계속됐어요.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때마다 계속 발작을 일으켰습니다. 너무 힘들겠다. 어떡해. 그런데 딱 하루 푹 자고 일어난 날이 있었어요. 엄마가 말씀해 주셨어요. 할아버지가 다녀가셨다고요. 이제 다 끝났다. 우리 준범이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. 그래, 좋아질 거야. 할아버지 덕분에 악몽을 안 꿨나 보다.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어요. 왜?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도 안 되는 뭐야? 비보를요.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를 괴롭히던 그 풍덩 하는 물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. 그리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. 그런데 그로부터 9년 뒤 9년? 선산 문제로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기로 하고 온 친척들이 묘지에 모인 날이었어요. 그런데 관이 기우뚱 기울어졌어요. 그리고 그때 관 뚜껑 사이로 시커먼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되게 안 좋은 건데.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관 바깥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였죠. 관이 놓여있던 자리가 침수된 것도 아니었고요. 아니 삼촌, 이게 왜 여기 있어요? 밧줄 묶인 돌들. 제가 강물에 던져버렸던 돌들이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. 거기 왜 거기가 있어? 삼촌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그 근처에 사셨대요.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풍덩풍덩 소리가 들려서 강가에 가봤는데 다리 위를 보니까 사람들이 발목에 돌이 묶여서 떨어지고 있었다더라고요. 그때 당시가 6.25 때였는데 이념 갈등 때문에 그 동네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희생당했다더라고요.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강 근처 집에서 다른 집을 이사 가는데 그 돌들을 강에서 발견하셨나 봐요. 한 동네 살던 형들과 친구들 그렇게 물속에 살게 했던 죄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사도 까먹고 그 돌들을 건지셨다 하더라고요. 너무. 제가 강물에 전부 던져버렸던 그 돌들은 할아버지가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건져서 강가에 쌓아두셨던 거였습니다. 네 서울 가고 할아버지가 강가에 가서 네가 던진 그 돌 올려 건진 기다. 돌을 다시 건져둔 할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가셨고 어떻게 하면 손자를 구할 수 있느냐 물으셨다고 해요. 하지만 무당은 수십 명의 원혼이 손자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적이나 구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. 무당 다시 만나고 와가 돌아가시기 그 며칠 전에 유언맹키로 이런 말을 했다 않카나. 내가 죽거든 강가에 있는 저 돌들을 내 관 밑에 묻어다오.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풍덩,
소리가 사라진 것도, 물속으로 저를 끌고 가던 그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 것도, 할아버지가 저 대신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가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. 아유, 와, 약간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얘기네요. 되게 안에 들어가니까 슬픈 얘기네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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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얘기였습니다. 아유, 어떻게 들었어요? 많이 놀래던데, 많이 몰입하던데. 아니 나중에 눈이 몰리더라고요.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. 여기저기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러더라고. 네. 아, 계속 상상하게 돼가지고. 그런 거 같더라고요. 아니, 그 그림이 계속 그려지더라고요. 그러니까. 네.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딱 그냥 노래 보고 있을 때. 노래 보고 있을 때. 그림이 상상되면서. 그때는 이유를 모르니까. 약간 운 거 같은데. 아닙니다. 우셨어요? 아니, 울진 않았어. 근데 약간 눈가에 좀 약간 촉촉한 느낌이. 예.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준범 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? 왜냐면 나중에 나가려고 했을 때 잡았잖아요. 그렇죠. 잠깐 가지 말라고.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.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촌이 예. 얘기를 했겠죠. 얘가 저기 물가에서 뭐 물고기 잡았는데 좀 이상했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본능적으로 눈치를 챈 거야. 직감을. 예. 근데 나는 할아버지도 그 환영에 약간 시달렸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그 장면을 목격을 하셨고 왜 갑자기 물에 빠져 있는 돌들을 꺼내냈겠어요. 본인도 약간 들리고 이러니까 그렇지. 그걸 다 꺼내서 탑처럼 쌓아놨는데 그렇지. 그 뒤로 이제 좀 괜찮았는데 손주가 갑자기 밤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모습을 본 보이니까 거야. 가지 마라. 어허. 잡는 거죠. 그러니까 경험치가 좀 그럴 수 있지 있어. 않았을까라는 그럴 수 생각이 좀 있어. 드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께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만큼 그 진실을 알리는 게 할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.